바깥 공기가 유치장 공기와 전혀 달라 보이는 것은 왜일까? 기분 탓인가? 유치장 공기 색깔이 짙은 회색이라면 바깥 공기는 무지개 색깔이었다. SUV 차에서 바라보는 거리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와는 달리 걱정거리 하나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숭이 로타리에 있는 현대 유비스 병원에 도착하여 간호사의 안내대로 진찰을 받기 시작하였다. MRI 촬영을 할 때는 수갑을 풀어주었는데 창피한 생각이 들지 않았다. 촬영을 마치자 바로 출력한 CT 사진을 보며 의사는 아무 표정 없이 이상이 없다는 진료 의견을 내놓았다. 아니,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아픈 거죠? 아마 근육이 놀란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사 한 대 맞고 약 드세요. 원무과 청구서를 보니 10만 원이다. 생각보다 싸게 나온 것 같았다. 진찰비는 원무과에 카드로 계산을 하고 수갑만 차고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왔다. 유치장으로 들어오니 수영이와 아내가 면회실에서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구치소로 가기 전 마지막 면회였다. 영화에서나 본 유치장 면회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니. 나는 병원에서 MRI하고 엑스레이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30분간의 짧은 만남은 아쉬움을 남기고 아내와 딸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조금 있으면 본격적인 구치소 생활이 시작될 것이다. 그곳의 세계는 내가 여지껏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 세계일 것이다. 젊은 나이에도 힘든 구치소 생활을 인생의 황혼기에 맛보는 구치소는 과연 내 인생에 있어 어떤 것일까? 5월 4일 화요일 오전 6시 40분 이제 잠시 후 구치소로 이감을 간다. 이곳 유치장에 4월 27일 들어왔으니 정확히 일주일 만에 나가는 것이다. 임씨는 당 떨어졌다며 과자 타령을 하였다. 서로 5,000원씩 내서 사서 먹자고 보챈다. 어제 아들이 면회 왔을 때 임씨가 과자를 먹고 싶다고 하여 과자를 사식으로 신청했는데 오늘 내가 구치소로 가게 되면 임씨 혼자 다 먹을 거라 말했더니 배 터지게 생겼네 하며 고맙다는 표현을 드러누워 양발을 흔들어댄다. 내가 사장님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강씨는 목소리 톤을 낮추며 내가 아무 경험도 없고 순진하게 생겨 걱정된다고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조금 전 5,000원씩 내고 주문한 과자와 음료수가 배달되었다. 정말 우리나라 죄수들에게도 인권이라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바닥에 신문지를 펼쳐놓고 둘이서 마지막 만찬을 하였다. 나는 유치장 경찰에게 다시 펜을 빌리면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아니에요. 뭐 도와드린 것도 없는데. 유치장 경찰은 이제 모든 것은 의심부터 하시고 재판 잘 받고 빨리 나가세요. 내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구속된 사연을 기록을 통해 알고 있는 노 경찰의 따뜻한 말이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치장 경찰의 언행은
정말 우리를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었다. 잠시 후 구치소 후송 차량이 온다고 하여 나를 포함하여 구치소로 갈 사람들은 떠날 채비를 하였다. 잠시 만난 사람이지만 임씨하고 가벼운 인사를 하고 젊은 친구와 함께 호송차에 올랐다. 사실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 얘기를 하고 들어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징역정이라는 말은 여기서 처음 들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정드는 거예요. 임씨는 떠나는 나에게 아쉬워 계속 말을 하였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이별을 하였다. 우리를 태운 호송차는 인천 법원 옆에 있는 구치소에 도착하였다. 그곳엔 실질 심사 때 보았던 외국인들도 대기하고 있었다. 잔뜩 긴장한 외국인 중 하나는 큰 키에 눈썹이 짙은 것이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를 닮았다. Where are you from? 하며 긴장을 풀어지려 물었더니 모로코에서 왔다고 자기를 소개한다. 우리는 구치소에 도착하자마자 검사원에게 코로나19 검사부터 받기 시작하였다. 작은 면봉이 콧구까지 축 들어왔다.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자극이 강하였다. 그런 다음 혀 안쪽을 채취하고 다시 코의 점액을 채취한다. 음성임을 확인하자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한다. 안쪽으로 들어가자 몸무게, 키 등 간단한 검사를 받고 입고 있던 옷과 소지품을 방주리에 담고 반납하자 물품 확인 용지에 사인을 하고 수용복을 받았다. 내가 받은 나의 수용번호는 1202번이다. 수용번호를 받자 나는 TV나 영화에서 보던 죄수가 되었다. 그리고 구치소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아마 진정 이게 꿈일 것이라며. 10. 또 다른 인생의 서막.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내가 배정받은 곳은 11층 6번 방이었다. 이 방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시 2주간 격리하는 임시 격리방이다. 임씨가 얘기한 기억을 떠올리며 문지방을 조심하여 방에 들어가니 실질 심사 때 용문의를 한 젊은이가 혼자 앉아있는 게 아닌가. 그 젊은이는 내가 실질 심사 때 나와 눈이 마주쳤던 온몸에 문신을 휘감고 있었던 젊은이였다. 그 젊은이는 6번 방으로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다. 아마 어느 놈부터 기선을 제압하고 어느 놈을 다스려야 할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 같았다. 1명, 2명, 그리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모인 사람이 13명이나 되었다. 과거 우리 시대의 아이들과 지금 시대의 아이들 몸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져 있었다. 덩치 큰 젊은이들 10여 명이 5평 정도의 방에서 내뿜는 열기는 열대야에서 내뿜는 코끼리보다 더 큰 것처럼 내게로 다가왔다.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우리나라 교도소의 과밀 상태를 신문지 한 장 반으로 표현하였던 노회찬 전 의원이 생각났다. 누구는 황제 감옥살이를 하고 일반 재소자는 신문지 한 장 반 크기의 생활하는 재소자의 암담한 현실을 얘기하였는데 결국 그는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절차의 과오로 인하여 자신의 양심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이 세상과 이별한 정치인입니다.
나는 이 방에서 앞으로 비록 2주이지만 이들과 생활을 같이 할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다. 화장실 바로 옆에는 스테인리스 밥그릇과 국, 통, 수저, 그리고 세제가 있고 물통과 페트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관물대 옆에는 언제적 사진인지 모르지만 속이 비치는 반나의 여자 사진이 아무런 감정 없이 벽에 붙어 있었다. 그리고 관물대 맞은편에는 보라색 라벤더 꽃 사진이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꽃은 있지만 향기가 없는 이 방을 말하고 있었다. 잠시 후 맨 처음 들어온 젊은이가 한마디 하였다. 인사는 이따 하기로 하고 여기 규칙이 문지방을 먼저 넘는 사람이 고참이니 제가 제일 먼저 왔거든요.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어린애처럼 말하였다. 자신이 제일 먼저 왔으니 방장을 하고 당번은 2명씩 일조로 매일 바꿔가면서 하자고 제안하였다. 왼쪽 벽에는 중간키 정도의 책장이 있는데 이곳은 남자들만의 세계라서 그런지 세월 지난 잡지책, 맥심이 관물대 책장에 가득 꽂혀 있었다. 사실 나는 맥심이라는 잡지책을 여기서 처음 보았다. 젊은 친구들은 맥심 책을 꺼내 젊은 여성의 반라의 사진을 즐기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 잡지책은 옛날 썬데이 서울 같은 것으로 나는 직접 내 손으로 잡지를 본다는 게 어색하여 옆에 사람이 펼치는 그림을 훔쳐보았다. 오랜만에 반나의 젊은 여성 사진을 보았다. 옛날에는 비키니 입은 여성 사진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속옷이 한층 더 야해진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었는데 앞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림의 인물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솔직히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다. 나는 먼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방향을 잡지 못하였던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바라보던 하늘을 닫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나를 포함하여 이곳 생활을 잘 모르는 신입들에게 깜빵 경험이 있어 보이는 하사장이라는 사람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하였다. 이곳 구치소는 교도관이 별도로 교육이나 설명 없이 방마다 경험자들이 자체적으로 선임 역할을 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걸을 때는 발 뒤꿈치를 들어야 하고 약 20cm 높이의 턱이 있는 뺑기통에 들어갈 때는 관복을 벗고 들어가서 볼일을 봐야 한다. 하지만 이 규칙은 나도 자꾸 까먹고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들어가곤 하였다. 화장실 볼일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양변기는 오토 위치해 놓고 물소리로 화장실 볼일 보는 소리를 희석시키면서 봐야 한다. 이 방법은 내가 딸 수영이에게 어렸을 때 알려준 에티켓이었다. 그리고 볼일이 끝나면 샌다이라고 비데 대신 엉덩이 똥꼬를 보수물로 씻어야 한다. 같은 방을 쓰는 사람끼리 최소한의 예의라 말한다. 어느덧 석양이 지고 취침 전에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 13명이 제각기 간단한 자기소개를 시작하였다. 먼저 임시방장 주호는 28살인데 용문이를 온몸에 감았고 인천 어디파 조폭이고 중고 자동차 매매와 대출업을 한다고 소개를 하였다.